오늘은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신 정유신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차이 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을 겸직하시면서 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신데요. 오늘 그래서 지금 4차 산업시대 이 바뀌게 되는 이 금융 환경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해안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교수님께서도 뭐 여러 언론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세상이 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떠한 면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뭐 얘기들 많이 하시죠 벌써. 뭐 네. BCAC 그래서 BCAC. 예,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비포 이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로 이제 뭐 구조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인지가 그러니까 시크릿한 체인지가 있고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있잖아요. 우리 뭐 IMF 뭐 위기도 겪어봤고 뭐 저 리만 사태도 겪어봤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클을 갖고 있는 어떤 그 경기 변동에 따라서 생기는 그 큰 충격인데 시크릿한 체인지, 그 주기적인 변화, 그건 별개로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구조적인 변화는 이제 뭐 다 아시죠 이제는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도 이제 PC 레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손안에 있는 모바일을 활용하는 손안의 시장을 활용하는 그런 비대면 디지털로서의 어떤 그런 변화가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이제 뭐 처음에 코로나 막 터졌을 때는 그걸 실감 못 했는데 이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인지를 하세요. 네. 그게 이제 뭐 전체 거시 경제뿐만이 아니라 뭐 산업에도 비즈니스 모델에도 좀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그 비대면 문화 이것 때문에 뭐 언택트, 택트 이게 분간이 되면서 그 기대감을 갖게 되는 산업 분야가 특히 4차 산업 관련해서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제와 관련해서 이 지금 말씀하신 이 모바일 이게 하나의 그 시발점으로 저희가 이것으로 연결되는 세상이 시발점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자체도 뭐 그 다보스 포럼 회장, 네. 슈바 회장 이제 얘기했잖아요. 융합이고 이때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생물학과 뭐 물리학과 모든 게 융합되는 그런 혁명적인 변화다 그랬는데 사실 산업혁명이 뭐 그렇게 격한 혁명 아닌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이번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기술혁명 이전의 유통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기술혁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가 다 기술혁명이잖아요. 그렇죠. 증기, 전기, 그다음에 우리 PC 이런 그 컴퓨터 이런 그 기술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은 제가 보기에는 유통혁명. 근데 유통혁명이 뭐냐면 시장혁명이잖아요. 그렇죠. 시장혁명인데 사실은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도 PC 레벨이 아니라 PC는 사실 우리가 휴대는 하지만 불편해요. 그렇죠. 직장에서 이렇게 PC 잘 꺼내가지고 자기 PC라고 하지만 꺼내갖고 뭐 이렇게 뭐 자기 거 검색하고 그러면은 뒤통수가 따끈따끈하잖아요. 일단 그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뒤에서 상사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네. 손 안에 있는 모바일, 핸드폰, 스마트폰이 이제 혁명적인 거다. 카카오뱅크가 사실 굉장히 놀라게 했잖아요, 우리를. 카카오가 이렇게 오빠. 예, 주식 상승하는 게 그 원인을 거기서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나올 때 처음에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일본에 이제 인터넷 전문행이 있었다. 10년 전, 15년 전에 90%가 다 망했다. 예. 사실이에요. 저는 뭐라 그랬냐면 10년, 15년 전에 그 인터넷 전문행 미국에서 일본에서 나타났던 거는 PC은행이에요. PC를 기반으로. 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은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표현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전문은행 하니까 확 오질 않아요. 그렇죠. PC은행하고 모바일 은행, 모바일 은행이 더 와닿네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손안의 시장이 손안에 들어온 거하고 PC는 내 손안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그건 뭐 전혀 다른 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제가 보기에는 모바일 유통혁명이에요. 그리고 모바일 디지털 유통혁명 속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데이터가 축적되고 또 그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기술과 연결돼 가지고 4차 혁명이 되는 것이지. 근데 이제 그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그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혁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다 하나로 시작이 돼서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모바일 유통 혁명이 사실은 그 근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아마존이
월마트의 고객을 빼앗았다. 근데 그 빼앗는 그 시간을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10년을 앞당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는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 디지털 전환, 디지털라이제이션이죠.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빨리 그게 일어났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디지털라이제이션 대신에 모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갖다 제가 그냥 만들어 쓰는데, 네. 그러니까 손안의 시장화하는 거예요. 모든 산업과 모든 제품이 소비자와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판매자가 만나는데 손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안에 뭐 예컨대 뭐 자동차 시장, 손안에 뭐 예컨대 무슨 뭐 은행 시장, 손안에 보험 시장, 손안에 증권 시장, 손안에 전부 손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보시면 제품도 다 손안에 들어왔고 서비스도 다 손안에 들어왔거든요. 이 손안에서 다 만나니까 소비자하고 판매자 또는 소비자 생산자가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막 4차 산업혁명에서 이렇게 막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게 이제 그 속도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그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외생적인 쇼크, 내지는 변수가 작동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기존의 어떤 세력들이나 기존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저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변화가 딱 모멘텀이 작동을 하면 순식간에 그게 빠르게 변화해버리는 계기가 되는데 코로나가 사실 그 4차 산업혁명에서의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속도를, 모빌라이제이션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손안에서 작동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좀 빨라지네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 손 안에 들었어요. 예, 이제 네. 우리 제 손 안에 들었다 그러면 뭐 시청자분들이 지금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소비자라고 생각하시면 소비자 손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 주권이 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 중국의 왕웅이라든지 지금 뭐 우리가 그 소비자 인플루언서 얘기하잖아요. 네. 요새는 그 또 홈쇼핑 뭐 이런 것보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 라이브 이커머스가 지금 네, 뜨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네. 직접 채팅하고 직접 대화하고 직접 맞춤형으로 지금 다 맞춤형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손 안에 들어온 거기에 물론 기술이 뒷받침이 되는 거지만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낙후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코로나가 터지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이 리버커블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완전히 지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적절 활용을 안 하면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 제가 이제 벤처 쪽에도 좀 관여를 좀 했었거든요. 네. 모태펀드 사장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유니콘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콘이 무엇이냐? 왜 과거에는 어떤 게 지금 뭐 리마사 TV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갖고 미연전부터 다 돈을 갖다 무한대로 풀기 시작했으니까 돈짓을 하는 거냐? 돈이 너무 많아갖고 막 그냥 지르다 보니까 저렇게 비싸게 된 거냐? 그런 요소가 없진 않겠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유니콘은 4차 산업혁명의 심볼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손안의 시장인데 손안의 시장은 뭐냐? 손안의 시장인데 손안의 시장이 지금 모바일 스마트폰 또는 구닥다리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모든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73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70%가 구닥다리 핸드폰이든 스마트폰이든 갖고 있다고 치면은 50억 이상이 갖고 있죠. 50억 이상의 그 잠재적인 소비자가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어떤 그런 금융시장의 금융 서비스가 정말 기깔나다. 정말 와우 할 정도로 정말 뛰어나다 그러면 손안의 시장은 특히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시장인가요? 광속 시장이에요. 엄청 빠르죠. 전자로 연결돼 있으니 광속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아프리카, 남극에서 북까지 전부 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재무제표 까보니까는 매출이 10억이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5억인데 어떤 사람이 투자한 가치 갖다가 계산해 보니까 기업 가치가 1조 2조인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미쳐서 이렇게 하셨나? 보니까는 뭐 가파나 배트맨인 거예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나 뭐 그렇죠. 예? 바이도, 알리바바, 텐센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까지 수년째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쇼핑몰이 됐든 이렇게 운영하시던 분들도 요새 매출이 막 준대요. 근데 뉴스를 보면 온라인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객들이 다니는 시장 터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못 쫓아가면은. 제가
중국에 관한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을 잘못 적었고 혼났었어요. 뭐라고 2년 지셨는데? 중국이 이긴다 하는데 아, 중국을 우리가 이긴다? 아니요. 중국이 이제 사실 미국을 이기는 아, 거죠. 중국이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저기 욕 많이 드셨겠는데?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제 의도한 제목은 그게 아니었고 부제가 있는데 뭐꼭 마치 그 책을 제가 선전한 아니, 같은 그런 거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쥐안을 향한 중국의 전략이었어요. 네. 디지털 쥐안을 향한 중국의 전략. 근데 이제 출판사장이 친구여가지고 재미없다. 그러니까 그건 사장이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불만이 있었지만 그냥 했는데 예상대로 욕을 많이 먹고 근데 그러니까 원제는 사실은 디지털 쥐안을 향한 중개 전략인데 그게 이제 뜻이 뭐였냐면 세상이 지금 유엔 보고서에 하면 8대2 그러니까 아날로그 경제하고 우리가 디지털 경제를 갖다가 뭐 그거 갖다 어떻게 디파인하냐에 따라 틀릴 수는 있지만 대략 구분해 보면 8대2 정도다. 아날로그 경제가 8, 디지털 경제가 2 정도.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근데 결국은 세상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손안의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8대2에서 5대5, 2대8로 바뀐다. 그렇죠. 그러면 디지털 경제에서 쥐안을 쥐게 되는 국가가 결국은 전체 쥐안이 될 것이다. 그거를 타겟팅한 게 중국은 그렇게 타겟팅하고 있다. 뭐 이유는 전략적인 것도 있지만 그 리소스가 그쪽이 훨씬 좋고 자충수가 없고 뭐 책에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지만 그렇게 이제 봤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땡겨지는 거죠. 그렇죠. 이걸 저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중 간의 전쟁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현명하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4차 산업, 그러니까 미래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에 코로나 이런 사태로 민주 진영보다 오히려 이런 약간의 사회주의 진영이 더 통제가 가능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었잖아요. 이러한 거 관련해서 오히려 4차 산업 쪽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더 강하다라는 게 요새 입증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입증까지는 모르겠는데 국회 가서도 이제 뭐 이렇게 또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논쟁도 하고 저는 논쟁하고 싶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뭐 또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싸움 붙여갖고 네.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뭐 그 신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일초리도 모르죠. 단지 이제 어떤 경향이 있느냐, 어떤 팩터가 있느냐, 어떤 트렌드가 지금 작동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알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고 중국이 그런 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중국이 요새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IT 사회주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좀 심해지면 뭐 우리가 뭐 빅브라더도 하고 뭐 그러지만 하여간 그건 또 다른 얘기고 경제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구조가 바뀌는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앞전산,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 때부터 왔던 산업들이 어떤 기득권을 형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저항 세력이 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바로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알리바바 같은 온라인 업체들에게 전부 인수돼 버리는 창고 기지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뭐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꾸 책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책에서도 썼지만 역사의 흥망성쇠, 그건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원하든 원치 않든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동양에선 갖다 우리가 음양의 이론, 태극의 이론으로 해서 달이 차면 기울고 기우면 찬다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 로마가 왜 망했는가, 게을러서 망했는가, 뭐 무역문화 때문에 망했는가. 그러니까 토인비는 뭐 도전과 응전에서 약해서 그렇다는데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는 자충수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 좀 디파인을 해보면 선진국은 정말 땅 밑에서 마치 지각 변동이 일어나갖고 그 지진이 일어날 때 터져 나오듯이 보통 때는 전혀 그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 폭발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볼 때 저는 어떤 기술혁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생활에는 영향을 안 줘요. 실험실에서 막 지금 열심히들 과학자가 됐든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 집어서 생활에다 던지는 사람들이 기업가잖아요. 엔터프러너십. 그렇죠. 예. 딱 실패도 많이 하지만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활에 쓸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뭘 만들어서 던졌을 때 소비자들이 와우 하면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기업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그 밑에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런 기술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쓸 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볼루션을 믿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단결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기업가에서 갖다 던질 때. 선진국이란 뭐냐? 어떤 큰 틀의 기술의 변화, 인프라 기술이라고 합시다. 그냥 어떤 비즈니스 모델 하나의 어떤 기술 변화가 아니라 산업 전후방 효과가 대단히 큰 기술. 지금 ABCD 같은 거 말씀드렸지만 그런 변화는 전 산업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 건 폭발적인, 혁명적인 거예요. 어떤 그런 변화가 한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몇십 년을 갔더니 심하면 100년도 가잖아요. 우리 그 일지 3차 산업혁명이 그랬잖아요. 그 기술, 대단한 인프라 기술을 가장 개인의 어떤 효용이나 경제 효용에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쓰기 위해서 법과 제도와 문화와 마켓 프랙티스 시장 관행을 다 맞춰서 바꿀 때 가장 좋게 만든 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네. 법률까지. 그 잘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활화산이 터지듯이 지각변도 일어나서 지진이 나면서 다 바뀌어버리는 거 폭발해가지고 그때 이거 갖다 먼저 쥐구서 간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문제는 뭐냐? 앞에 거 갖다 굉장히 잘 이용해갖고 선진화돼갖고 만들어놓은 그 법과 제도와 시장 관행을 다 만들어놓은 사람들은 이걸 버리지를 못해요. 그렇죠.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이해상충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또는 이해상충이 아니더라도 공감을 하지만 이를테면 JP모간이 골만삭스가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해서 이미 2조를 꼬라박았어요. AI. 예컨대 그러니까 2조를 갖다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네네. 작년에 했어요. 근데 지금 뭐 블록체인 또는 AI 시스템 전체 바꿔야 된다 그러고 새로운 거 하려면 이거 바꿔야 된다고 얘기해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2조를 갖다 거기다 꼬라박고서 지금 1년도 안 돼갖고 이거 다 뽑으려면은 비용 갖다 보정비 뽑으려면은 5년 10년은 해야 되는데 네.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내가 이익을 위해서 이해상충 그러니까 내 뜻뿐만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의해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자충수죠. 이게 모이면은 산업 국가가 못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 IBM이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야 이거는 차라리 아프리카에서 해야 되겠다. 없는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흥망성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중국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충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은 뭐 석기 시대 좀 약간 과장하면은 석기 시대부터 우주 시대까지 다 긍정한 나라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충수가 별로 없는 거야. 중국은 전화가 없고 카드가 없을 때 바로 핸드폰이 나온 거예요. 자충수가 없으니까 쫙. 그러니까 QR코드로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저는 지금 그 중국의 모델을 동남아에서 보고 있어요. 아, 동남아도 이제 그런 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지털 모바일라이제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그거 같은 염두에 두고서 가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저는 경제 채널이니까 이게 한 기업도 기업의 입장에서도 계속 어떤 뭐라 그럴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에 확 변화되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나라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의 기업들 혹은 우리 나라가 이러한 거에 환경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곤란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정책 입안자가 아니고 기업하시는 분이 아닌데 입만 갖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 근데 원래 관찰자가 더 예리한 거니까. 뭐 입으로는 뭘 못하겠어요. 근데 약간 좀 많이 노력은 하시지만 좀 그런 각도에서 좀 더 분발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왜냐면 아까 유니콘 얘기 얼추 말씀드렸는데 유니콘이란 손안의 광속 시장을 통해서 제품만 기깔나고 서비스만 기깔나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걸 반영해서 지금 다 주시장에서 상장이 아닌 비상장 시장에서 장외 시장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경쟁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 기술만 숨기면 며느리한테 숨기고 아들한테도 도제식으로 내려오는 아들한테도 그냥 돌아가시험까지 그냥 안 해렸다 이러면은 3세대까지도 갈 수 있지만은 지금은 3년을 못 버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시장 확장성이 그만큼 큰 만큼 사실은 비즈니스 회의 기간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런 환경에 기업들이 노출돼 살고 있잖아요. 시장 확장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과거처럼 내가 탄탄하게 국내 시장에서 이걸 나름대로 조금씩 키워가면서 이렇게 해갖고 잘 해야지 하는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4차 산업 시대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모바일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면 야 이제 이렇게 하면은 국가 간에 또는 경제 간에 불락경제가 단절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는 우리가 못 살아요.
지금 이제 뭐 지금 트럼프 시진핑 대통령 주석 뭐 격 싸우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 그런 현상이 있지만 못 살아요. 못 살면은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협력이 일어나는데 모바일 디지털로 협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수출 저는 그래서 직구적직구 굉장히 커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중소벤처들도 이제는 글로벌 시장이 내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짧은 시간 안에 매출 갖다가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시대는. 시작부터 글로벌을 상대로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전에는 되고 벤처 중소기업은 국내에서 잘 다친 다음에 나간다는데 no. 바로 이제는 시작부터. 바로. 그럼 지금 교수님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업이라면 지금 이거와 맞춰서 어떤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업종들은 다 틀리겠지만 기본적인 툴이 여전히 IT예요. 고객을 상대로 하는 여전히 IT인데 사용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모바일 손안의 시장으로 왔잖아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엄청난 데이터,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데이터 경제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금년 이제 1월 달에 국회를 통과한 네. 상법이. 데이터 경제 시대가 개막이 됐는데 사실 이게 좀 어리버리 갈 수도 있어요. 잘 안 되고. 근데 뭐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전체적인 트렌드상으로 볼 때는 코로나 터져갖고 데이터 경제 시작되면 다시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게 비대면 디지털 같은 적극 활용해서 빅데이터 갖다 쌓아두고 왜냐하면 아날로그 쌓이는 데이터는 사실은 빅데이터라고 하기 어려워요. 생각해보세요. 박물관, 도서관에 100년 동안 쌓인 데이터, 정보가 빅데이터죠. 그러나 그게 비즈니스와에서 굉장히 중요한 빅데이터일까? 학술적으로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100년 동안에 만약에 10년마다 만약에 소비자 행동에 스트럭처 체인지가 일어났다면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거 갖다 평균적으로 만약에 분석해서 한다면 오히려 마케팅 포인트를 계속 놓칠 거예요. 결국은 디지털 모바일에 단기간에 엄청나게 쌓여서 우리가 그걸 구축해갖고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철저하게 디지털 모바일에서 나오는 데이터죠. 그런 쪽으로 될 때 이제 비즈니스와에서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활용할까. 그러니까 IT 디지털 모바일 활용하는 거, 그 수단을 또 하나는 거기서 나오는 그 소비자, 그러니까 생산자 빅데이터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게 소비자 빅데이터. 그렇죠.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것들. 이걸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까? 그 다음에 사설명 특징은 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융합은 왜 융합일까요? 아날로그 때는 시간 공간 제약이기 때문에 융합이 어려워요. 내가 거기까지 뛰어가서 만나갖고 이렇게 해야 되고. 복잡하고 시간 걸리고.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 모바일 통해서 광속으로 다 연결되게 돼 있잖아요. 생산 정보, 소비자 정보도 원하면 융합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비즈니스 모델은 지킨다고 지켜야죠. 지키는데 그것만 보시지 말고 내 옆에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시면 좀 나이 드시는 다 아는데 비 오면 나가서 땅 따먹겠잖아요. 멀리 하는 것도 좋지만 하여간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해서 나하고 같이 이렇게 융합해 시너지 낼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비관한 이런 거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애플이 주가가 팍 폭등한 적 있어요. 네. 한 4, 5년 됐는데 제가 이제 핀텍 저 이렇게 할 때 가면서 왜 애플이 이렇게 뛰었지? 아이폰이 엄청나게 팔렸나? 삼성전자보다?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애플페이가 출시돼갖고 나온 거예요. 페이라는 결제라는 만약 결제 시장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있다. 애플페이가 만약에 들어가갖고 미국 시장에 2%를 먹었다. 그럼 결제 시장이 차지하는 비즈니스 그 월랏이 있잖아요. 레비뉴 월랏 1년 동안 그것에 2%를 갖다가 시가총액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시장이 그런 거니까 뜨는 거죠. 특히 결제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오는 내 프라핏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M&A 밸류가 엄청나거든요. 왜 결제 창구는 터미네이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터미네이터는 뭐냐? 모든 건 결제를 통해서만이 그렇죠. 매출과 이익이 리얼라이즈 되잖아요. 그 결제 창구 없으면 망하는 거죠. 아마 쇼핑 하면 뭐예요? 아이쇼핑만 하면 결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아야. 근데 어떤 기업이 결제 시장에서 마켓시가 30% 쥐고 있다. 그럼 소비자 잠재 고객한테 30% 쥐고 있는 거예요. 뒷단에 만약에 어떤 쇼핑몰이나 어떤 모바일 몰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거 가졌다. 소비자 그냥 이쪽 들어가서 바로 나오면 되니까. 그렇죠. 이 밸류는 프라핏 밸류로 배당 할인 모형으로 주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M&A 밸류로 나오는 거예요. 시너지 밸류. 그러니까 이제 주가적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면 4차 혁명 때는 융합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어떤 기업이 융합적인 요소 갖다 실제로 하든 제휴를 하든 거기서 뽀찌를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주가에 반영될 거란 얘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뭔가 체질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모멘텀을 갖고 잡고, 있는 예. 음, 트렌드에 맞는 거죠. 그렇죠. 트렌드에 거슬리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맞는 거죠. 투자자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면을 한번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